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 드로잉 학습지 5권입니다. 13번째 기다리는 동안 제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4권하고 다르게 이제 대부분 5권에서는 4권보다 훨씬 더 좀 넓은 풍경 그리고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오늘 그 드로잉 연습을 해보시고 이런 풍경이었구나. 또 그래서 응용을 조금 더 해보실 수 있는 소재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여름나무만 그렸는데요. 여기 이번 13번째에서는 조금 더 브라운이 많이 섞인 노란색들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가을로 넘어가는 나무가 있는 풍경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스케치할 때 이게 정면이기 때문에요. 이 옆에 보여지는 기둥들, 그리고 나무의 위치들. 그래서 항상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둥글둥글하게 크게 덩어리 위치를 잡아두고요. 그 안에서 위치 변동이 없다면 자세하게 스케치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슬 그리면서 위치를 먼저 정해두고 나시면 그 다음에 자를 대고 한번 이렇게 쭉 선을 반듯하게 그어보시는데요. 그때 쫙 연결해서 한번 그어보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조금 점선처럼 끊어서 연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를 대면 기울기가 틀려도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은 위치를 잡아 놓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자를 대고 스케치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치 지금 채색에 들어갔을 때 그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너무 자대고 딱 끄는 것보다는 또 부드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너무 이거를 스케치를 아예 처음 자를 절대 쓰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 잡아놓고 나무 들어가 볼게요. 나무는 1920번으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항상 그릴 때 이렇게 막대사탕처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주요한 가지들 뻗어 나가는 곳, 그리고 어두워지는 부분들, 전체 수영의 외곽선들을 살펴보면서 굵직굵직한 것들 먼저 스케치를 들어가고요. 스케치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채색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혼색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단순하게, 그래서 나무의 어두운 부분들을 그릴 때 동시에 가지도 같이 그려주시면 나중에 더 진한 색으로 가지는 한번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과 함께 가지가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큰 형태에서 어떻게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가지의 진행 방향, 그 전체 수형, 그리고 빛이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어디를 어둡게 하면 좋을지까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 스케치 하시면서 밑색을 칠하면서 기본이 되는 전체 주조색을 어두움에 넣으면서요. 그때 가지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밝은 색입니다. 300번이네요. 골든선을 이용해서요. 일단 밝은데 같이 지금 그려놓은 색감 위로 지나가시고 아주 밝은 부분에 조금 더 뭐 주황색이라든지 더 밝은 색을 이거 밝아서 더 안 밝아져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에는 조금 더 흰색을 살짝씩 남겨놓고 들어가 보세요.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가지 그릴 때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색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묘사하기 이전에는 조금 더 밝고 어두운 부분이 어색하더라도 명확하게 구별되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중간 톤들을 이제 유사한 색에서 또는 더 마음에 드시는 색들, 유사한 색 중에서 그래서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진한 색으로 전체적인 형태라든지 뭐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표현될 수 있게 그려주시고 나서 점점 그 자세한 묘사를 더해 나가 보세요. 지금은 420번입니다.
내추럴 브라운 2100번으로 이제 가지를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시는데요. 어두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더 입체감이 나기 때문에 가지의 윗부분, 나뭇잎 밑으로 들어가는 가지의 윗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하게 해주시고요. 처음에 잡았던 진한 영역보다 더 그게 넓어지지 않도록 어둠이 너무 크고 넓게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나무의 어둠을 그려주세요. 옆에 있는 나무는 그린을 먼저 사용을 할 건데요. 1700번으로 마찬가지로 전체 큰 형태, 수형, 그리고 나무가 어두워지는 부분들 순서로 해서 스케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초록색 위로는 갈색을 채색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의 어두운 부분 그리시면서 이 가지 진행 방향을 같이 초록으로 그려주시고요. 그 위를 진하게 갈색으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 없이 사실 이제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요. 어두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무 그리실 때에 가지도 함께 같이 그려주세요. 밝은 부분에는 조금 더 노란색이 섞여 있는 갈색이죠. 황토색 계열의 골든선입니다. 300번을 이용해서요. 받은 데에 이제 더 밝은 초록색이 들어올 자리에다가 이 색을 사용해 주시면 이제 햇빛 받는 데부터 사실 단풍이 예쁘게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이제 물 들어가고 있는 나무들을 표현하기, 가을 느낌의 나무들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처음에 큰 터치로 전체적인 분위기 양감을 내고 나신 이후에 조금 더 힘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짧은 선들로 이제 이렇게 더 쉼표를 그리듯이 작은 잎의 모양들을 더 그려 나가시면 좋습니다. 뒤에 있는 나무들은 이제 조금 통일감 있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야 돼서요. 위에를 이제 구불구불 수풀이 이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쭉 스케치를 하고요. 돌 위로만 좀 흰색을 남기면서 이거 색깔이 지워졌어요. 피클인데 여기로 먼저 채우고요. 뒤에 나무들도 큰 색의 변화 없이 비슷한 계열 색들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배경으로 들어가는 나무들은 너무 자잘하게 이파리 묘사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오히려 조금 묘사가 덜 돼야 멀어져 있는 풍경으로서의 나무들, 그다음에 배경으로 이어지는 풀들의 느낌을 내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밝고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뭉뚱그려서 표현하고요. 잎들도 너무 자세하게 한 개 한 개씩 막 굵은 터치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들도 오히려 덮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명암 대비가 조금 더 약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려주세요. 채도가 높은 초록색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떨어지는 초록색 위주로 해서 색감을 섞어주세요.
이거는 1530번입니다. 채도가 좀 낮은 초록색들에서 고르다 보니까요. 조금은 칙칙해 보일 수도 있고 선명한 느낌의 색들이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계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진하게 밀도 있게 표현하려면 사실 지금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림의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선의 길이도 긴 선, 지금 아직도 좀 긴 선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긴 선에서부터 작은 선까지 더 다양하게 해주시고요. 어둠도 좀 더 세분화해서 어둠 안에서도 좀 조금 밝은 곳, 더 어두워지는 곳 이렇게 구별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점점 좁혀 나가시면서 영역을 좁혀 나가시면서 그려보세요. 어느 정도 나무가 충분히 나왔으면 이 밑에 이제 그 하단에 있는 돌입니다. 메인 회색을 기본으로 해서요. 어두운데 먼저 충분히 조금 짧은 선이에요. 짧은 선으로 그려주고 나신 이후에 약간의 브라운, 약간 파란색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후에 색을 혼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빛 받아서 밝은 부분은 충분히 남겨놓고서 넘어가셔야 좀 밝은 색을 섞든 그 다음 색감을 섞을 때에 너무 바위가 다 시커멓게 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벤더 애쉬입니다. 2160번이에요. 약간 보라색이 돌기도 하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회색이어서 이렇게 돌이라든지 바다 그리고 회색의 색감을 쓰는데 조금 더 풍부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어울릴 만한 색입니다. 돌의 어두움을 그리시면서 또 다 모조리 똑같이 섞지 않으셔도 좋고요. 아까 그렸던 부분들보다 조금 더 듬성하게 그냥 이 색의 분위기가 살짝 날 수 있는 부분들에만 사용해 주세요. 나머지 이제 뒷 배경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색들을 조금 더 섞어도 좋습니다. 건물들 스케치하실 때도 쭉 창문의 기울기에 맞춰서 연결해서 그리시고 난 이후에 그거에 맞춰서 창문들 기울기 그리고 왼쪽 위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위쪽과 왼쪽이 움푹 들어가 보일 수 있도록 똑같이 선으로 그리시더라도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어두워지는 부분을 살짝 더 도톰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중간 부분을 좀 생략하는 의미에서 가끔 선을 긋기도 하는데요. 이때에 이제 그 빛의 방향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좀 자르고 이 밑에를 그리고 하시면 좋습니다. 빛 방향에 맞춰서 너무 역행하는 걸로 딱 끊지 않으셔도 좋고요. 색감은 또 좀 자유롭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의 색을 정확하게 그대로 표현해도 좋지만 그림 안에서 부족한 색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색을 많이 써서 어쩐지 좀 차가운 색이 조금 더 색감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 하시면은 또 그렇게 건물 색에서 회색이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회색으로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차가운 회색으로 그려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워져 있는 물체들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혼색을 하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이제 한 번만 한 가지 색으로 그려서 마무리하실 때에는 세워져 있는 물체면 세로선, 누워져 있는 거라면 가로의 느낌을 좀 더 표현해야 된다면 가로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검정색으로 여기 신호등이라든지 여기 밑에 이제 노란색과 검정색이 반복되면서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이게 표현해 놓은 부분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정확하게 모양을 다 하려고 애쓰시다 보면은 작아서 그리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전체의 외곽 형태 들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해보셔야겠다 하신다면 이제 길 건너실 때 가끔 반대편에서 좀 크게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두셔서 좀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보셔야 그 다음에 줄였을 때에도 어디만 좀 포인트를 두어서 생략하고 강조하면 그 느낌이 나는지를 찾아보기가 수월해지십니다.
근데 그 신호등들의 특징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빛 때문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렇게 되는 옆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표현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죠. 미도 일단 자 이제 형태가 매우 조그맣기 때문에 뾰족하게 깎아 놓으셨을 때의 이런 디테일한 것들, 자세한 것들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하늘은 더 가볍게 표현하셔도 좋고요. 구름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늘을 좀 넓게 채색해 보셔도 좋고 이렇게 끊어지게 조금 작게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구불구불하게 먼저 하늘이 그려질 부분들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색연필을 돌리지 않고 계속 채색을 이어나가시면 뭉툭한 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면을 활용하셔서 하늘색을 칠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선의 끝이 날카롭지 않게 표현되어야 구름 끝에 불규칙하면서도 이렇게 둥글게 곡선이 이어지는 부분들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멀리 보이는 건물들의 간판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이제 배경처럼 좀 뒤로 퍼져나가는 거 좀 멀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난색 계열, 따뜻한 계열색, 노란색, 주황색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와 보이는 색들 대신에요. 뭐 파란색 계열, 그다음에 조금은 청록색처럼 약간 진한 색들, 진한색? 아니면 파란색이 조금 섞인 그런 차가운 계열의 색들을 써주시면요. 앞으로 나와 보이지 않고 뒤로 좀 들어가 보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근경에서는 조금 더 따뜻한 계열의 색감, 진출하는 느낌이 드는, 팽창하는 느낌이 드는 색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뒤로 멀어지거나 또는 수축해서 조금 앞에서 덜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는 차가운 계열의 색감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을 두시고요. 이런데 그럼 그림자 또는 밑에 어두워지는 부분들, 뭐 창문에 조금 더 자세한 부분, 그다음에 나무에서도 어두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색감을 더해서 진하게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지금 사용한 선보다도 짧게 쓰시면서 좀 더 자세한 표현들을 더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